대한민국을 떠나 전세계 넷플릭스 순위를 싹 다 쓸어버린 레전드 드라마 오징어 게임. 진짜 이젠 안 보신 분들을 찾기 힘들 정도로 전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드라마가 아닌가 싶은데요. 뭐 전세계 순위 2위까지 찍었다고 하니까 뭐 말 다 했죠. 이렇게 잘나가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음 작품 시즌2를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시즌2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한 다양한 오징어 게임의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캐스팅 비하인드. 드라마 내에서 진짜 아주 찌질이란 단어의 표본을 보여준 기훈역의 이정재. 많은 분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니 솔직히 이정재가 저런 역할 맡을 줄 몰랐다, 진짜 연기를 기깔나게 잘하는데 뭔가 어색하다, 저 얼굴로 저런 연기 되는 게 신기하다,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사실 드라마의 감독 황동혁 감독 역시 이런 의도에서 이정재 배우를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진짜 저렇게 잘생기고 멋진 캐릭터를 한번 망가뜨려보고 싶다 라는 일념이었다고 하죠. 그러고 보면 정말 이정재 배우가 이렇게 평범하고 또 찌질한 역할을 맡은 적이 있었나 싶긴 하네요. 또한 새벽역으로 캐스팅되어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각인시켜준 배우 정호연. 정호연은 당시 뉴욕에서 패션 위크를 준비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드라마와는 연관이 없었던 호연은 그냥 열심히 패션 위크를 준비 중이었는데 소속사로부터 오디션 영상을 찍어 보내라는 연락이 왔고, 그 말을 듣고 그냥 쓱 찍어 보냈는데 이 정호연의 영상을 본 황동혁 감독이 야 얘는 진짜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냥 바로 연락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뭐 그냥 한국으로 들어와서 감독님 그냥 딱 보고 캐스팅 직행했다고 하죠. 2. 실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실 건가요? 자, 그럼 이렇게 각양각색의 이유로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배우들, 우리 배우님들은 그럼 과연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라는 연락이 와도 실제로 참여를 하실까요? 드라마를 본 우리들이라면 모두가 궁금해할 만한 이 질문에 배우님들의 의견도 쫙 갈렸는데, 이정재 배우는 아마도 어머니의 반대로 참여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다 라고 말했고, 박혜수 배우는 지금 당장이 행복하기 때문에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 라고 정석적인 거절 의사를 밝히기도 했죠. 또한 허성태 배우 역시 돈이 삶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 라는 아주 정직한 마음으로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정호연 배우가 솔직히 상금을 떠나서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단 며칠이라도 살아보는 기분을 인생에서 느낄 수 있을까 싶어 한 번쯤은 참여해보고 싶다 라고 의지를 보여주는데, 그 순간 바로 또 위아준 배우가 난 1등도 할 수 있다 라며 레전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러자 당연히 드라마의 감독 황동혁 감독에게 질문이 향했는데, 이에 황동혁 감독은 이유는 말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덕수로 참여해보고 싶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좀 선택이 의외긴 한데, 그럼 다른 배우들은 혹시나 참여한다면 어떤 역으로 참여하고 싶은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3. 주최 측 가면의 의미. 오징어 게임에는 게임에 참여하는 이들 외에도 가면을 쓴 진행팀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황동혁 감독은 이 게임을 주최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면을 쓰고 있어서 이들을 통틀어 가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 가면인들은 군집 행동을 하는 개미 사회에서 아이디어를 따왔다고 합니다. 역할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개미들처럼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설정이 너무 잘 맞았다고 하죠. 진짜 이렇게 비하인드 영상들을 구성하며 조사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설정 하나하나 세세하게 잡는 감독님들이 계신데, 그 작품들이 하나같이 보면 진짜 너무 잘 만든 건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제작진들의 애정이 느껴지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이거 공들인 작품이구나 싶은데, 역시나 오징어 게임도 제작진분들이 좋은 의미로 변태같이 만드셨네요. 4. 오징어 게임 시나리오 구상. 이번 오징어 게임은 영화 남한산성, 수상한 그녀, 도가니 등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이 2008년부터 구상해온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황 감독은 데뷔작 마이파도를 찍은 다음 해에 바로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다고 하죠. 황동혁 감독은 오징어 게임을 구상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만화 가게를 진짜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틀로얄, 라이어 게임 등의 만화책을 보면서 내가 직접 경기에 참여하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국식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처음 시나리오를 쓰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며, 근데 정작 시작하니까 게임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고 어린이용 게임에 자연스럽게 다가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시나리오는 2009년에 완성이 되더라고요 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럼 2000년대 초에는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에 황동혁 감독은 당시에만 해도 너무 낯설고 어렵고 생경하고 잔인하고 그래서 상업성이 있겠냐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듣기도 했고, 대부분 난해할 것 같다 라는 평가를 많이 들어서 뭐 투자도
촬영차도 안 되고 캐스팅도 안 되고 해서 1년 정도 준비하다가 조용히 서랍 안으로 넣어뒀어요 라고 말하며,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말도 안 되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살벌한 게임이 이미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됐더라고요. 코인 열풍이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게임들이 어울리는 세상이 진짜가 되어버려서 오히려 지금은 이야기가 현실감이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썰을 풀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참 뭔가 생각이 많아지게 만드는 답변인 것 같은데 슬프게도 공감이 참 많이 가게 되는 창작 계기인 것 같네요. 5. 오징어 게임의 세트장. 오징어 게임에서 너무 리얼하기도 하고 한국에선 보다 생소하기도 한 느낌까지 줬던 세트장. 당연히 오징어 게임은 모두 실내 세트장을 따로 지어서 촬영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감독과 배우 모두 실내 세트장을 보고 공간에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세트장에 엄청난 정성을 들였다고 합니다. 배우들은 촬영에 임하면서 실제로 게임에 참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할 정도니까 진짜 리얼했던 거죠. 사람을 죽고 죽이는 게임이지만 너무나 이쁘게 꾸며놔서 촬영을 하는 내내 뭔가 찝찝하고 선뜻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정재 배우는 시나리오를 볼 때까지만 해도 실제로 그렇게 큰 세트장일 거라고 생각 못했다, 솔직히 CG의 도움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들까지도 다 실제로 만드셨더라, 규모 면에서는 진짜 너무 압도적이었다 라며 감탄을 이어갔고, 류하진 배우 역시 알록달록한 세트에 구름과 꽃이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생각하니까 좀 심한 공포감까지 느껴지기도 했어요 라고 회상하기도 했죠. 또한 드라마 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또 가장 많은 참가자들을 죽여버린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에서 이 여자 로봇은 80년대 교과서에 나오는 철수와 영희의 일러스트에서 참고했다고 하는데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많이 했던 시대의 배경을 소품으로 담아낸 것이라고 하죠. 아, 그리고 줄다리기 장면을 보고 당연히 CG라고도 생각하시는데 벽면과 천장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실제로 제작해서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징검다리 장면 역시 지상에서 1.5m 위에 실제로 강화 유리를 대고 다리를 만들어서 촬영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진짜 높은 다리에서 점프를 하는 느낌을 받길 원했고 그 과정에서 진짜 긴장하고 몸이 경직된 느낌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했다고 하죠. 진짜 아까 말한 대로 감독과 제작진들이 디테일을 살리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제작진들의 디테일을 위한 노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달고나. 드라마 내에서 진행했던 달고나 게임을 위해 수많은 달고나들이 필요했는데 이 달고나를 위해서 제작진들은 실제 달고나 장인을 직접 섭외해서 촬영장에서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하도 많이 만들어서 세트장 안에서 하루 종일 달달한 냄새가 났다고 하죠. 살짝 TMI로 지금도 제작진이 섭외한 이 달고나 장인은 해화역 대학로에서 장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원래도 장사가 잘 되긴 했는데 오징어 게임 이후에 앞에서 웨이팅까지 서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가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는 대충 대학로 틴티놀 맞은편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앞에서 노점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6. 오징어 게임의 촬영지. 오징어 게임이 이루어지는 곳은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섬인데 이 섬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승복리에 딸린 성갑도라는 섬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 섬의 세트장을 만들어서 촬영을 한 것은 아니고 섬의 외부만 따왔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성갑도가 무인도였지만 지금은 어느 기업이 소유하게 되면서 사유지가 됐고 관리인이 상주 중이라고 합니다. 진짜 드라마 만들려고 섬까지 섭외하는 클래스가 진짜 엄청나긴 하네요. 7. 오징어 게임 시즌2.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당연히 기운의 역습이 주스토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유 그리고 프론트맨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질 것 같다 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해외 곳곳에서 VIP들이 넘어왔다는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시즌2는 해외까지 스케일이 확장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합법인 상황이죠.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암시하며 막을 내린 가운데 자연스레 이병헌이 오징어 게임 2에 나오나 보다 라는 여론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거기다 추가로 지난 21일 이병헌이 SNS에 오징어 게임의 로고가 그려진 게임기 모양의 상자와 티셔츠 등을 공개하면서 거의 기정사실처럼 퍼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시즌2에 대한 예상들과 추측들이 난무하자 황 감독은 시즌2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현재는 차기작인 KO 클럽을 제작하고 있고 또한 따로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아직 없다 라고 밝혔는데요, 솔직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지치는 일이어서 혹시나 시즌2를 만들게 되면 혼자 할 것 같지는 않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감독님 솔직히 공들인 거 보면 힘드신 건 알겠는데 아시죠? 자, 오늘은 현재 전 세계를 강타 중인 오징어 게임의 비하인드를 알아봤는데요, 진짜 파도 레전드인 작품이라 계속 파괴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시즌2가 확정은 아닌 상황에서 아쉬운 마음에 오늘 영상은 오징어 게임 속 명장면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비트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빨리 좀 합시다 좀. 당신 뭐 하고 있어? 제발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생각 좀 하게. 456만 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사드세요. 나 안 주냐? 죄송한데 아까 드린 10,000원 좀.
저랑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잡상인이야? 선생님, 딱지치기 해보셨죠? 돈이 없으세요? 그럼 몸으로 때우시면 됩니다. 몸으로 해? 한 판 더 해. 나 면상이래. 이씨. 10만 원입니다. 이런 거 며칠만 하시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빈자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카메라를 달아보세요. 스마일. 게임의 진행을 원하시면 동그라미, 중단을 원하시면 X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게임은 설탕 뽑기입니다. 좋겠다.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 게임 종료. 우리 이거 잃어버리면 끝이야. 알지? 내가 가지고 다니게 안전하게 해줄게. 구설 20개야. 난 아무런 폭력도 쓴 적이 없어. 형! 상우 형! 우리는 깐부잖아. 내 덕분에 잘 있다가 가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끝까지 같이 가자고 했잖아. 이런 미친 년이 씨발. 나 배신하면 죽는다고 했지. 형. 나를 보게. 삶은 짧아. 아직도 사람을 믿나?